제일동포의 문학, 민족 간 국가 간 대립과 긴장 그 두 번째로 가네시로 가즈키 이 작가의 고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그 소설이 발표가 되고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똑같은 제목의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설로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영화로 그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경쾌한, 어떻게 보면 제일동포 소년의 성장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인공은 제일 한국인인 그 불량소년 스기하라의 성장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스기하라라고 하는 제일동포 불량소년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로 조총련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조총련계 초중학교를 졸업을 하는 등으로 해서 나름대로 뭐 북한 편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측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이 주인공인 스기야라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하와이를 가고 싶은데, 하와이를 가기 위해서는 북한 여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와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 전부가 한국 국적을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총련 활동을 했던 아버지,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했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국적을 바꾸는데, 그 국적을 바꾸는 이유가 하와이를 가겠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북한 조총련, 북한과 연계된 그런 연관성이 깊은 조총련계 민족학교 교육에 의하면 하와이는 미국의 한 주고, 그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이고, 그런데 그 나라의 그래서 이제 그 타도의 대상이 되고 이제 적대적인 그런 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조총련 활동을 해왔던 아버지가 이유가 너무 생뚱맞은 거죠. 그 거기서 비판에 맞지 않았던 제국주의 하와이, 거기에 가고 싶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와이를 가고 싶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제 그 너무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얘기고, 실제로는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그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장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아들의 장래에 대한 아버지의 고민이 깊어진 그 결과 일본으로 귀화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북한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아이와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친북한 쪽에서 친한국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니까 이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데 하니까 이제 하와이 가고 싶어서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망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중학교까지는 조총련계의 민족학교를 다녔지만 고등학교는 일본인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인 학생과 함께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본인 학생들하고는 이제 계속해서 싸움의 연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게, 이 스기야라에게 고등학교에서 만난 그 야쿠자의 그 아들 가또가 친구가 됩니다. 근데 이 가또가 아버지가 이제 그 야쿠자인데, 이 가또가 생일 파티를 할 때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일본인 여학생 사쿠라이라고 하는 여학생하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거의 운명적인 만남이죠.
소위 말해서 그냥 첫눈에 반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그 민족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절친한 그 친구였었던 정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정일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마 저고리를 입은 민족학교 여학생을 건드리려고 이제 일본 불량배들이 건드리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이제 시비가 붙었다가 일본 불량배가 휘두른 칼에 맞아서 졸지에 스기하라의 절친인 정일이 죽습니다. 이 스기하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민족학교를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한국으로 이제 그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인 학교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스기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을 많이 이제 쓰고 그러는데, 그런 그 정일이 죽고 그런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또 싸움도 이제 계속 하게 되고 불량배스럽게 이제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일이 죽는데, 이 정일이 죽은 배경이 일본 불량배하고 그 민족학교 학생하고의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지매였던 거죠. 일본 불량배가 그 치마 저고리를 입은 민족학교 그 재학하는 그 여학생을 이제 이지매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거기에 맞서다가 이제 정일이가 죽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기하라가 그동안 이제 싸움을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 일본인 학생들하고 싸우고 한 거는 뭐 민족 의식을 가지고 이제 싸웠다기보다도 이제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했다고 한다면, 이 일본 불량배들에 의해서 죽은 정일이 정일 이 관계에서 뭔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민족 모순,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과연 그 가토의 생일 파티에서 만난 이 사쿠라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 좋기는 하지만 그도 그 일본인인데 한국 국적이, 내가 한국 국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또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쿠라이라고 하는 여학생하고 이제 키스를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스기하라가 예상한 대로 사쿠라이는 하고는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사쿠라이와 재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스기하라의 성장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한국과 일본의 그 청소년기에 있는 제일동포 청소년들이 겪기에는 너무도 큰 그런 민족 간 국가 간의 대립과 긴장이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 사쿠라이하고도 이제 재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하나의 그 배경 같은 걸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북송 당시에 북으로 간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조총련계의 이제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동생은 북송 당시에 이제 북한으로 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송 당시 북으로 간 이 작은 아버지의 동생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엉엉 소리내서 우는 그 아버지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느냐 하면서 이제 짜증내는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권투 스파링을 이제 하면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웃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가로놓여 있었던 그러한 장막 같은 것들이 벗어지면서 이제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결국은 국적은 결국은 옷과 같은 거다. 국적 따위는 옷 같은 거다.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꾸면 되는 거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북한에서 한국으로, 그 따위 국적 그거는
국적이 가장 중요하고 국적 때문에 어떻고 국적이 자신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친하게 지냈던 정일이가 일본 그 불량배에게 맞아 죽었다, 칼로 찔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적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그 조선 그 여학생들이 또 희롱당하고 그랬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제일동포들의 삶을 짓누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 국적은 결국은 옷 같은 거고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꾸면 그만인 것이지 국적을 지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너무 그렇게 국적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아버지와 극적으로 이제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쿠라이하고도 이제 재회를 하는 형태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스기하라와 스기하라와 아버지 사이에 약간 좀 해피엔딩으로, 뭐 청춘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종결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지금 그 제일동포 남학생과 일본 여학생의 아주 풋풋한 그 풋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약간의 러브 스토리 같은 것이 나타나 있는 그런 그 측면이 있는데, 거꾸로 이제 제일동포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 같은 경우도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은숙, 권숙인, 박승현 세 분이 쓴 제일한인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책에 2021년에 나온 책입니다만, 그 책에 실린 지은숙 선생의 개발국가 시기 제일한인의 표상과 젠더, 제일동포 남성과 한국 여성의 만남의 서사라고 하는 그 글에서 보면, 이 제일동포 남성과 한국 여성의 그 결혼과 관련해서 동경에서 온 사나이라고 하는 1962년, 1967년에 사랑은 파도를 타고, 그리고 1973년에 나와 나라고 하는 국내에서 개봉된 3편의 영화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그 기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제일교포 2.5세 노랑구미의 한국 일본 이야기라고 하는 정주미 작가의 그 만화책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정주미 선생 같은 경우도 제일동포 2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결혼에 의해서 태어난, 그래서 아버지는 제일동포 2세고 2세의 자녀니까 3세가 돼야 되는데,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이제 그 결혼해 가지고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주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닌 2.5세라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동포 2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정구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어난 그런 형태고, 그래서 제일동포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일반적으로 뭐 많은 거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그 결혼의 하나의 그 형태였던 시기가 있었다 하는 정도로만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포 결혼을 통한 일본으로 이제 한국 여성들이 이주하는 경우에 보면, 이 지은숙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주의와 개발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각각 이 세 개의 영화에서 보는 필터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지은숙 선생의 글을 한번 일독해 보실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